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새학년이 된 지 벌써 2주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맘때쯤 우리 학생들 대입 전형의 이제 중요 요소인 학생부 관리하느라고 고민들 많을 텐데요. 어떤 걸 어떻게 보충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겠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아마 진로 탐색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아무래도 내가 잘하는 게 뭐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어떤 일인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진로 탐색이 이제 최근 이제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명확한 진로 목표에 따라서 성실하게 교내 생활을 해온 그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일찍부터 좀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직 정확하게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또 진로에 대한 어떤 이해도 좀 그 작은 편이고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그 이유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주어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제 뭐 커리어넷이라든가 워크넷 이런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학과에 대한 정보 또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정보 거기다가 또 개인의 어떤 그 적성 검사까지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그 적성과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1년 뒤에 있을 대입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준기 선생님, 저희가 앞서 이제 진로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진로 탐색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이제 재미와 흥미 이런 것만 가지고서 진로 탐색하는 것은 쉽게 또 실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그 호기심, 특히 이제 지적 호기심, 뭐 연구라고까지는 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탐구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싶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최영숙 쌤, 그 학년 초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학기 초다 보니까 동아리 선택을 합니다. 본인의 이제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동아리를 좀 많이 고민하는데 또 최근에 이제 동아리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이제 동아리 활동들을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또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네, 동아리 활동은 이제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활동을 한 내용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량들을 보이고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활동돼서 기록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변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등급, 모의고사도 평균 1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책임, 끈기, 열정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사회학과 지역균형 선발전형, 연세대 사회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고려대 사회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변호사를 희망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업 탐방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갔었는데 네. 그때 변호사 분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그 뒤로도 뭐 로펌 견학이나 학교 진로 프로그램 등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 학생처럼 많은 네. 학생들이 꿈을 가질 때 네네.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고 반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은 직업들을 탐험해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은 최준규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최준규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책임감도 강하고 또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이제 학교 생활에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먼저 수시와 정시의 그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경쟁력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그 준비사항을 토대로 했을 때는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50대 50으로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50대 50으로 이제 동등하게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준비 상태가 둘 쪽에서 다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 학생의 내신 등급이 이제 1등급입니다. 평균이 완벽하지요. 또 수능도 평균 1등급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생부 비교과 기록도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수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정시까지 이렇게 호흡을 길게 보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어떤 순으로 매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역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선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전형들이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거든요. 뭐 최상위권 대학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교과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를 물론 이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학생은 이제 수능도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뭐 정시로 한다고 해도 우리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지금 현재의 성적이라면 이제 다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가장 확실한 전형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위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성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교과 성적을 활용해서 진학을 할 수도 있지만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교과로 이렇게 선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3순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도 평균 1등급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자세히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한 분석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3월달 전국연합 성적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예상입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1등급, 수학 다영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는 뭐 만점을 맞았으니까 1등급일 테고요. 그다음에 탐구에서 사회문화 1등급, 생활과윤리 1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은 1등급이고요. 400점 만점에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395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3월과 11월의 그 모의고사 이제 영역을 보면은요, 11월 달에 봤던 지난해죠, 2015년 11월이죠. 그때도 이제 전부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등급상에 큰 변화는 없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달에 예상이긴 하지만은 현재의 성적대로라 보면은 2점짜리 국어에서 2점짜리 한 문항하고 사회문화에서 3점짜리 한 문항 이렇게 두 문항을 틀려서 395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뭐 화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수능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적으로 아마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도 다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는 완벽하지만 이제 고3이 돼서 또 이제 졸업생들과 같이 경쟁을 한다면 조금 또 뭐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 학생의 그 점수로 정시 모집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가능한 대학을 짚어보는데요. 추정이긴 하지만은 3월달 그 학력평가 표준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548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800점 만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죠. 이제 사회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이 학과는 534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14점 정도 이제 여유가 있고요. 나군의 연세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528점, 그래서 여기는 한 20점 정도 여유가 있고요. 또 고려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527점 해서 21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로 보면 상당히 그 여유가 있는, 그만큼 우리 학생의 성적이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전략은 굳이 전략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이 이제 상당히 우수한데요. 뭐 2문제, 3문제 이렇게 틀리는 정도니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이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어에서 우리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비문학의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거의 그 지문 내에서 이제 정답의 근거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이제 문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문학도 비문학하고 크게 틀리지 않다. 지문을 통해서 근거를 찾으면은 정확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 대한 전략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생한테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그 희망하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얘기했죠? 네. 예,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학생의 성적과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록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그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감동을 주었던 그 이세돌 그 구단이 이제 바둑을 두었던 그 내용 알고 있죠? 네. 예, 그 우리 학생도 관심이 있었나요? 그냥 사회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그 우리의 그 관심이 이번 바둑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 학생같이 이제 열정적이고 또 우수한 그 학생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변호사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은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인재로서 성장하는 것이 더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를 볼 때는 더 참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학생이 워낙 그 뛰어난 학생이라 제가 욕심이 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데요. 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진로의 폭은 조금 더 넓게 가져가서 어떤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학생이 이제 어떤 응용 통계라든지 뇌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폭을 넓게 한번 아직은 2학년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직업에도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죠. 너무 가능성은 갑작스럽죠? 여러 가지. 예,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학생 성적은요, 거의 뭐 알파고가 시험 치는 것처럼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죠, 물론.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예, 역시 이제 교과 성적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났듯이요. 전 과목이 다 1등급입니다. 그래서 뭐 평균을 제가 계산하는데도 이번에 너무 쉬웠고요. 내신 성적 추이도 계속해서 이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퍼펙트한데요. 제가 이런 걸 하나 우리 학생한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제 신입생들도 있고 고등학교에 또 이제 2학년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학생이 그 공부할 때 그 내신 성적이나 또는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공부에 어떤 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비결이 있다라면은 그런 비결을 좀 한 가지 공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저 내신 공부할 때는 그냥 학교에서 딱 수업 시간 끝나면 그 쉬는 시간에 보통 정리를 다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항상 EBS 문제집 푸는 것 같아요. 인강도 같이 들으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또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좀 푹 놀면서 쉬는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 역시 이제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제 배운 내용을 곧바로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이제 내면화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했죠.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준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수상 경력, 자유활동, 동아리 활동 등 6개 영역이 모두 맑음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뭐 교과, 모의고사에 이어서 이제 비교과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더 최준규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음으로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하나 정도는 흐림을 좀 주고 싶긴 했지만은 워낙 이렇게 우리 학생이 그 뛰어난 활동을 보여서 상당히 제가 보면서도 상당히 좀 흐뭇했는데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요, 1학년의 19건이 있었는데요. 뭐 다방면의 시상 실적이 있었습니다. 학술상, 뭐 우등상, 봉사상, 또 논문대회에서 이제 수상한 그런 기록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 이제 1학기 때 학급 부회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학급에서 이제 자기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었고요. 전체적인 행사의 그 행사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이 그 행사에 어떻게 이제 참여를 했고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이 상당히 세밀하게 잘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요. 독후 활동이라든지 또는 독서 캠프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이 잘 돼 있었고요. 또 학술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요. 소논문 작성 또는 뭐 연구 활동 이런 다방면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 81시간이니까 이제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이 참여했던 시간이 64시간인데요. 이 복지회관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돕기위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아주 꾸준히 참여했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이제 헌혈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건 뭐 봉사의 진정성을 이제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그 고민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또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그 직업체험에 체험한 그런 내용들도 잘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1학년 때 읽은 책인 총 21권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기록이 잘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서 활동을 제가 읽어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정의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 선 것이 아니라 정의의 기준이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특징 때문에 오히려 쉽게 정의의 기준을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우리 학생? 그 책에서도 정의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관점을 묻는 게 많은데, 뭐 자유에 관해서 묻는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면에서 묻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시간이 정확히 딱 답을 내리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저쪽으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 국어 시간에 대개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소극적인 경향도 있는데 국어 시간에 1학년 때 그 봉산탈춤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주인공인 말뚝이 역을 맡아서 연극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강백의 그 희곡 결혼이라는 작품에서는 그 남자 그 역할을 맡아서 공연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공연을 통해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발휘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학생 이런 그 연극이라든지 이런 활동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나요? 네, 저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춤추거나 뭐 이렇게 노래도 괜찮고 이런 연극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렇죠. 예. 그 말뚝이 역할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뚝이 대사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근데 말뚝에 그 대사보다는 행동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행동. 양반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예. 그 말뚝이가 항상 대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있죠. 그 말이 뭔지 기억나나요? 쉬 아닌가요? 쉬 그러죠. 쉬 양반 나가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네. 그런 내용들 우리 학생 참 다방면에 재능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정리가 됐습니다. 예. 네, 우리 국어 선생님 또 김상현 선생님이 선생님 질문하시니까 답을 종이에 쓰시네요. 쉬라고. 네,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가 정말 재미나게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지망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사회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 사회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3지망은 고려대 사회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이 전형 가운데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인 서울대로 이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꼽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원하는 그런 대학이기도 하고 또 현재의 성적에서 충분히 도전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서울대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대 사회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는 별점 5개를 줬고요. 뭐 평균이 1등급이니까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을 4개를 줬습니다. 제가 하나를 좀 부족하게 준 이유가요. 그 하나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그 항목에 쓰는 내용이지요.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자라는 분량에도 좀 미치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학습 활동이라든지 그 교내 그 다양한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기록돼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성 부분에 대한 기록이 조금 취약하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2학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준비도는 별점 5개를 줬는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3개 이제 각 2등급인데 이건 뭐 충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아주신 그 서울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사회학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 인원은요 7명입니다. 최근 2년간 경쟁률은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2015년에 9.25대 1이었다가 이제 2016학년도는 6.13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요 일괄 전형이죠. 그 서류 평가와 면접을 가지고서 이제 선발하는데 일단은 이제 고교 추천 2명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는요 평가 자료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증빙 서류가 있고요. 평가 내용은 학업 능력이나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 지적 호기심, 뭐 창의적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봅니다. 면접은 평가 내용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 이런 부분 보고 있고요. 평가 방법은 지원자 1명을 복수의 면접위원이 10분 내외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 영역 중에서 3개 2등급 그러니까 뭐 우리 학생은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지원 가능한 성적은 내신 성적 1.1등급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1등급이니까요. 뭐 충분히 다만 이제 2학년 때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서 현재의 내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평가는 정성 평가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의 합격자 수준이 1.1등급 내외이니까요. 이 점 좀 명심해 주고요. 수능 최저를 갖추는 부분도 이제 당락의 관건인데 끝까지 이제 경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라고요. 정시도 충분하니까 지나치게 뭐 수시를 의식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일지망 서울대를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는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6개 전형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개 전형만 추천해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요. 뭐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인데 11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이제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인데요. 4개 영역 중에서 세계 등급 합이 6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뭐 우리 학생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사회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13명을 선발합니다. 고교에서 인문 둘, 자연 둘 이렇게 이제 추천이 되고요. 1단계는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인데 4개 영역 중 2개 등급 합 4고요. 한국사 3등급 이내입니다. 그 이하의 대학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3개 전형만 우리 학생에게 추천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 분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 상황 때도 이거 등급 꼭 유지해서 가고 싶은데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얘기해 줬어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자세히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